새해는 꼭 살 뺄 거야. 올해는 꼭 부자가 될 거야. 매년 이렇게 다짐하지만 왜 작년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의지가 약해서? 아니면 노력이 부족해서? 아니죠. 여러분이 실패하는 진짜 이유는 생각만 바꾸고 느낌은 바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여러분의 몸이 과거의 화학적 중독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35세가 넘으면 인생의 95%가 자동화된 습관으로 돌아갑니다. 무의식적으로 스마트폰을 보고, 무의식적으로 화를 내고, 무의식적으로 가난한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고장난 레코드판처럼 똑같은 노래만 반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레코드판을 부수지 않는 한 여러분의 미래는 어제의 재방송일 뿐입니다. 오늘 소개할 남자는 교통사고로 척추가 박살나 평생 걷지 못한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수술을 거부하고 오직 생각의 힘만으로 10주 만에 다시 걸어서 병원을 나갔습니다. 기적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과학입니다. 뇌과학과 양자역학을 결합하여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인생을 바꾼 책, 조 디스펜자 박사의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의 뇌 속에 엉켜있는 낡은 전선을 끊어내고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는 새로운 회로를 깔아드리겠습니다. 어제의 나를 버릴 준비가 되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 많은 사람들이 로또만 되면 행복할 텐데, 살만 빠지면 자신감이 생길 텐데라고 말합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나도 바뀐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뉴턴 물리학의 세계관, 즉 원인과 결과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조 디스펜자 박사는 양자역학의 세계관을 가져옵니다. 당신이 바뀌어야 현실이 바뀐다.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성격이 당신의 개인적 현실을 만든다. 성격이란 무엇일까요? 생각하고 행동하고 느끼는 방식의 집합체입니다. 매일 나는 불행해라고 생각하고 우울하게 행동하고 패배감을 느낀다면 당신의 뇌와 몸은 그 상태를 나라고 인식합니다. 그리고 양자장은 그 신호에 응답하면서 계속해서 불행하고 우울한 현실을 배달해 줍니다.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보다 먼저 생각하고 느껴야 합니다. 이것이 창조의 비밀입니다. 뇌는 과거의 기록 저장소다. 해부의 법칙. 신경과학에서는 해부의 법칙이 있습니다. 함께 점화하는 뉴런은 함께 연결된다. 여러분이 직장 상사를 볼 때마다 화를 냈다면 뇌 속에서는 상사 얼굴은 이꼴 분노라는 굵은 전선이 깔려 있습니다. 이제 상사의 목소리만 들려도 뇌는 자동으로 분노 호르몬을 뿜어내죠. 이것이 반복되면 여러분의 뇌는 물리적으로 분노하는 뇌로 변해버립니다. 문제는 우리 뇌가 과거의 기록 저장소라는 점이죠.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해. 오늘 그 골치 아픈 회의가 있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은 과거의 기억을 불러와 현재를 오염시킵니다.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면 어제와 똑같은 선택을 하고 어제와 똑같은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면 뇌는 이게 나구나라고 확인사살을 하죠. 이 굴레에서 벗어나려면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과거의 기억이 아니라 미래의 비전을 먼저 떠올려야 합니다. 몸은 무의식이다. 화학적 중독. 생각은 뇌의 언어이고 감정은 몸의 언어입니다. 여러분이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만 속으로는 아니야, 난 빚이 너무 많아 라고 불안해합니다. 몸과 마음이 싸우면 언제나 몸이
이깁니다. 왜일까요? 몸이 곧 무의식이기 때문이죠. 지난 수십 년간 여러분은 불안, 걱정, 분노라는 감정에 중독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는 이 부정적인 화학 물질, 즉 호르몬을 받아먹는데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세포들이 반란을 일으키겠죠. 야, 평소대로 해. 우울한 건 왜 나? 그래서 작심삼일이 되는 겁니다. 뇌는 바뀌려고 하지만 몸이 거부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생각과 감정의 일치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아직 부자가 아니지만 이미 부자가 된 것 같은 감사함과 풍요로움을 지금 느껴야 합니다. 몸에게 이게 미래의 느낌이야라고 미리 맛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 몸이 변하고 현실이 따라옵니다. 강보다 큰 환경, 시간, 몸을 극복하라. 변화를 가로막는 세 가지 장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환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 장소, 사물입니다. 맨날 술 마시는 친구, 게으른 동료, 이 환경이 여러분의 뇌에 똑같은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환경보다 커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나 미래의 걱정에 갇혀 살죠. 하지만 창조는 오직 현재의 순간에서만 일어납니다. 시간을 잊을 정도로 몰입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몸이죠. 앞서 말한 감정적 중독입니다. 아픈 몸, 피곤한 몸을 핑계대지 말고 정신이 육체를 지배하게 만드셔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초월하여 오직 의식만 존재하는 상태. 조 디스펜자는 이를 무, 공간, 시간 없음의 상태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여러분은 순수한 의식이 되어 원하는 현실을 설계할 수 있습니다. 리허설, 뇌를 속이는 상상의 기술. 피아니스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은 실제로 피아노를 쳤고 B그룹은 피아노를 치는 상상만 했죠. 결과는 충격적이었죠. 두 그룹 모두 뇌의 똑같은 부위가 똑같이 발달했습니다. 뇌는 실제 경험과 선명한 상상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멘탈 리허설의 위력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감고 여러분이 원하는 최고의 날을 연기해 보십시오.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기분일지 구체적으로 상상하십시오. 중요한 건 감정까지 느껴야 합니다. 심장이 뛰고 벅차오르는 감정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이미 그 일을 경험했다고 착각하고 새로운 신경회로를 깔아버립니다. 현실에서 그 일이 일어나기도 전에 뇌를 먼저 업그레이드 하는 겁니다. 생존 모드 대 창조 모드. 대부분의 현대인은 생존 모드로 살아갑니다. 스트레스 상태죠. 사자에게 쫓기는 사슴과 같습니다. 동공이 커지고 심장이 빨리 뛰고 에너지가 외부로 쏠립니다. 오직 도망치거나 싸우는 데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창조할 에너지가 남아있지 않겠죠. 반면 창조 모드는 편안하고 이완된 상태입니다. 뇌파가 알파파나 세타파로 느려집니다. 이때 무의식의 문이 열립니다. 하루에 딱 10분이라도 스마트폰을 끄고 눈을 감고 깊은 호흡을 통해 생존 모드를 끄십시오. 스트레스 호르몬을 멈추고 창조의 에너지를 충전하는 시간이 없으면 변화는 불가능합니다. 미지의 세계로 뛰어들어라. 우리는 익숙한 지옥을 낯선 천국보다 선호합니다. 변화는 필연적으로 불편함을 동반하죠. 기존의 자아가 죽고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조 디스펜자는 변화의 과정을 강을 건너는 것에 비유합니다. 과거의 나를 떠나 미래의 나로 가는 중간 지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불안하고 텅 빈 그곳.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겁을 먹고 다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불안함이 바로 좋은 신호입니다. 과거의 습관이 죽어가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죠. 불확실성을 끌어안으십시오. 미지의 세계야말로 모든 가능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예측 가능한 삶은 지루합니다. 예측 불가능한 기적이 일어날 공간을 비워두십시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낡은 습관을 깨부수고 싶은 여러분, 당신이라는 습관을 깨라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드는 것이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을 보는 대신 5분만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오늘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를 리허설 하십시오. 과거의 꿀꿀한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지 말고 미래의 설레는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세요. 여러분의 뇌회로가 바뀌는 순간 여러분의 삶을 둘러싼 우주가 재배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한 존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을 쳇바퀴 같은 삶에서 탈출시켜 스스로 현실을 창조하는 마스터키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저 꿈을 걷는 자는 여러분이 낡은 자아를 벗어 던지고 눈부신 새 옷을 입는 그날까지 변화의 강물 위에서 함께 노를 젓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